여기입니다. 자, 사회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자, 이거 뭐냐면요. 자, 방금은 제가 귀속자가 분명하다라고 한 거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회사의 경리과 직원이 알려준다라는 거, 소득 처분해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할까요? 하면 잘립니다. 일반적으로 나한테 여러분들이 갑자기 근로소득세 내라고 고시 날라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 김민국이라는 애가 뭔가 세무조정을 했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많이 맞아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여, 배당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대방이 좀 힘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이. 알죠? 그래서 사유출된 것은 그러니까 일단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사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경우 있겠죠. 뭐냐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적요 적자 적요. 맞죠? 적요 같은 거 적죠? 그래서 아까 제가 수선비라고 처리했죠. 맞죠? 여러분들 차량의 엔진오일 갈면서요.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차가 뭐 페라리라고 할게요. 제가 거기다 페라리, 수선비 이렇게 적요를 걸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무조사를 막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통지를 하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세무공무원이 나온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회사의 장부를 봐요. 장부 보겠죠, 여러분. 세무조사 나오면 장부를 보니까 페라리, 수선비 이렇게 적유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둘러봤어요. 근데 회사에 페라리라는 차가 없는 거예요. 맞죠? 회사에 페라리라는 차가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적유에 페라리에 대한 수선비라고 걸렸다. 근데 지금 회사 차에 페라리가 없다. 빨리 불어라. 뭐야 이거?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대표이사 했어요. 이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들? 뭐 또 떨겠죠, 여러분들? 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저 몰라요, 저 모릅니다. 이렇게 무서워 떨면서.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그래? 그럼 너 몰라? 그럼 나 간다. 간다. 모르면 갈게. 알았어. 알았어. 이러지 않겠죠? 맞죠? 그래서 어떠한 의심을 하냐면 그래 이렇게 사유치된 거 맞죠? 장부 보니까 페라리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페라리가 없잖아요. 맞는데 안 밝혔죠? 제가. 맞죠? 그러면 그 책임을 그냥 대표이사한테 지워버려요. 가장 권한이 센 사람은 대표이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사유출된 건 맞는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무조건 상여라고 처분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라는 처분은 없고요. 그냥 상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상여라고 하면 대표이사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요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짝대기 추계. 얘는 말문제만. 가끔 말문제 출제하니까 위쪽은 실기하고도 관련 있고 이론하고 잘 나오고요. 자, 추계가 뭔지 설명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추계 신고한다라고 들어보셔서 추계 신고? 그게 장부가 없을 때 우리가 추정해서 신고하는 걸 추계 신고한다라고 해요. 장부 없을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중에 장부 안 적, 저도 사업 프리랜서인데 장부 안 적거든요. 매출이 얼마 안 돼서. 많이 슬프네. 그래가지고 추계 신고예요, 실제로. 알죠? 추정해서 신고를 하면 장부가 없어서 그래요. 알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자, 회사가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거예요. 적게 내고 싶어가지고, 원래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있죠? 원래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1,000억이에요, 1,000억? 법인세를 빼기 전, 벌어들인 게 1,000억이고. 그렇죠? 근데 세금을 많이 내게 1,000억이면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10억이라고 장난을 친 거예요, 10억이라고. 장부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0억. 그럼 10억에 대한 세금을 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1,0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제 세무조사를 나가요. 정기적인 세무조사. 나갔는데, 그럼 세무조사를 나갈 때는, 우리가 짠! 하고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미리 통보를 하고 무섭잖아. 얼마나 무서워. 맞죠? 사전에 통지를 하고 나가요.
그럼 사전에 저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나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장부 필요하니까 장부 장부 보관하시고요. 나중에 볼 거예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알려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장부가 원래는 거기에는 1,000억이라고 돼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10억으로 장난쳤잖아요. 신고할 때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부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장부를 없애버린, 파쇄시켜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장부가 없죠? 그럼 장부가 없어요. 그럼 그냥 가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세무조사를 나간 법인의 장부는 없지만 그 법인하고 거래하는 다른 회사의 장부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세무서가 추정을 해서 계산합니다. 얘 매출액이 대략 제대로 했다면 매출액이 얼마쯤 될까라고 한 거예요. 해봤더니 한 900억 정도 된다 추정해서 계산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추계에 의해서 결정된 과세표준은 900억 얘기하는 거예요. 900억. 알죠? 900억. 근데 결산서 장부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적었냐면 우리가 10억으로 뻥쳤잖아요. 맞죠? 10억. 그럼 얘만큼도 장부를 없앤 것에 대한 책임을 대표자한테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 차익 나는 금액도 우리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항상 뭔가 애매하거나 없어지면 무조건 대표자한테 지워요. 책임을. 자, 근데 여기요. 다만 장부가 진짜 불탄 거예요. 그 지진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잘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 불가항력이다라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장부가 없어졌다 그 뜻입니다. 알죠? 그럼 그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사일출 중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거 없는 건 뭐였으면 기타 사일출이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890억에 대한 것만 세금 더 내고요. 그 대표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게 되면 법인은 890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또 근로소득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항상 법인도 손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으니까 법인도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지만 상여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도 소득세를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출 자체가 엄청난 제재예요, 실제로. 법인의 손실이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득을 취한 놈한테 소득세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불가항력이잖아요. 장부가 없어진 게. 그렇죠? 그때는 그래 법인 너희들이 요 손해본 것에 대해서만 더 세금 내고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상대방한테 물리지 않으마. 그래서 이때는 기타 사유출로 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 정도 말문제. 우리 시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실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문제는 그냥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도 중요하네, 여기. 자, 유보, 사유출, 기타의 비교.